봐도 봐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뱀 그리고 쥐가 그렇습니다. 저 둘을 우연이라도 보면 소름이 끼쳐서 하루 온종일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아마 저는 미국 뉴욕에는 여행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뉴욕에는 뉴요커보다 쥐가 더 많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뉴욕은 쥐와의 전쟁을 벌이는 중인데 한국은 이미 이 전쟁을 50년 전에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19일 미국 뉴욕 포스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해충 방역업체 터미닉스가 작년 전국 300개 지점에서 수입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사 서비스를 가장 많이 호출한 도시를 조사한 결과 뉴욕시가 1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2위는 샌프란시스코, 3위는 LA,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가 그 뒤를 이었죠. 사실 뉴욕은 1700년대부터, 그러니까 300년 넘게 쥐로 골치를 썩어왔습니다. 뉴욕시 면적의 90%에 300만 마리가 넘는 쥐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오죽하면 뉴요커보다 쥐가 더 많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무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쥐 황제, 쉽게 말하면 쥐 박멸 담당 공무원입니다. 캐슬린 코라디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와 쥐의 첫 악연은 10살 때인데 어머니와 함께 뉴욕 롱아일랜드 철도 옆을 걷다 우연히 쥐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후 그녀는 이웃들에게 철도회사가 쥐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연판장을 돌렸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철도회사는 쥐 퇴치에 나섰죠. 성인이 된 후에도 쥐 박멸에 노력을 기울이다 기어코 작년 연봉 15만 5천 달러를 받는 뉴욕시의 초대 쥐 박멸 담당자가 됐죠. 그녀가 부임한 후 뉴욕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오후 4시에서 8시로 늦추고 쥐덫을 놓는가 하면 쥐구멍에 일산화탄소를 주입해 안에서 쥐 식사하게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쥐는 박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닉스의 쥐 박멸 서비스를 요청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에서는 쥐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거나 쓰레기통 주변에서 열심히 피자나 햄버거 조각을 주워 먹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쥐 한 마리가 지하철 승객에게 달려드는 사례도 보도되기도 했죠. 뉴욕에는 원래 쥐가 많기는 했지만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큽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출입이 제한되자 뉴욕시 레스토랑들은 고객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야외석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당시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러한 긴급 조치를 아예 영구적으로 진행하겠다고까지 공언했었죠. 이런 긴급 조치로 대략 11,000곳 이상의 야외 식사 공간이 생겼는데, 문제는 이 때문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야외에 쌓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산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 밑은 쥐들에게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의 이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50년 전에 말이죠. 혹시 1970년대를 사신 분들은 이 포스터가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만약 이런 운동을 했다가는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 뻔하겠지만 1970년 1월 26일 오후 6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전례 없는 쥐잡기 운동이 펼쳐졌었습니다. 농림부가 경향신문을 통해 알린 이 포스터는 쥐를 잡자는 헤드라인 옆에 꼬챙이에 찔린 쥐를 표현했습니다. 1월 16일 하오 6시를 기해 전국 일제히 쥐약을 놓아 쥐를 잡기로 했는데, 쥐약은 이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며 2차 독성이 없는 인화 아연제 쥐약 20g씩을 집집마다 분배하고, 안전한 쥐약이지만 개나 닭이 직접 먹지 않도록 유의하며 음료수는 뚜껑을 꼭 닫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쥐는 번식력이 강해 다산이나 부지런함의 상징이기는 했지만 곡식을 훔쳐먹는 습성 때문에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매년 1월 새해 들어 첫 번째로 맞는 쥐의 날 상자일에 논두렁을 태우고 쥐불놀이를 하며 쥐를 쫓기도 했고, 집안에서는 옷을 만들지 않거나 자정에 방아를 찌면 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 바느질하지 않고 곡식이 없으면 빈 방아라도 찧었습니다. 이외에도 쥐틀, 쥐덫을 놓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등 쥐를 쫓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쥐가 사라지지 않자 농림부가 쥐잡기 행사를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왜 이런 캠페인이 열린 것일까요? 왜냐하면 쥐가 많아도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농림부는 인구 1인당 3마리, 한 집 평균 18마리의 쥐가 있어 전국에 약 9천만 마리의 쥐가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쥐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문제는 이 9천만 마리의 쥐가 몰래 먹어치우는 식량이 국민 25만 명의 1년치 소비량에 이르렀다는 점.
한 해 약 240만 선 분량을 몰래 훔쳐먹었습니다. 안 그래도 식량난에 시달리는 중인데 쥐가 국내 곡물 생산량의 8%를 먹어치우는 상황을 자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정부는 이 행사를 위해 전국 540만 가구에 이 동사무소를 통해 쥐약 20g을 공짜로 나눠줬는데 여기에 들인 예산만 1억 4천만 원입니다. 당시 돈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부에서 쥐약 놓는 시간까지 정해준다는 점이 재미있는데 공무원, 직장인,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쥐꼬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운동 때문에 가정 내에서는 형제자매 간 다툼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당시 학생들은 쥐꼬리를 잘라 학교에 가져가면 꼬리 한 개당 연필 한 자루씩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이 가져가면 복권 당첨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많은 가정에서는 서로 쥐꼬리를 더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바람에 부모가 쥐꼬리 숫자를 정해줘야 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인 만큼 아들이 더 많이 가져갔을 텐데요. 그렇다면 효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대성공. 당시 언론들은 매일같이 쥐잡기 운동 성과를 기사로 내보냈는데 이 운동으로 소탕한 쥐가 정부 추산 4,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버금가는 쥐가 일시에 소탕된 겁니다. 성과가 이렇게 명확하다 보니 정부는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그해 5월 15일 2차 운동을 실시해 가정뿐 아니라 공공건물, 정부 창고, 군대 등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15일에는 3차 전국 쥐잡기 운동을 실시했죠. 이번에는 무상으로 쥐약을 배급했을 뿐 아니라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차량과 통행이 많은 곳에는 표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1972년은 쥐띠 해임에도 불구하고 쥐잡기 운동이 열기를 더하면서 쥐잡기 포스터 공모대회와 쥐방면, 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거리에는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 일시에 쥐를 잡자, 쥐약 놓는 날 등 구호 아래 쥐가 쌀가마니를 앞발로 치고 갉아먹는 그림을 넣은 포스터가 전국에 붙여졌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72년 쥐띠해에 실시한 쥐잡기 운동에서는 무려 4,700만 마리를 잡아 목표 대비 90%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110만 석의 양곡 손실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운동은 농촌에서 참여도가 높았고 서울 등 도심에서는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음식점이나 유흥가 등에서 쥐 사체가 발견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반려견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자칫 반려견 등 애완동물이 쥐약인 줄 모르고 먹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쥐약 놓기를 기피하기도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인간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성과지만 쥐의 입장에서는 멸종될 뻔한 사건일 텐데 운동은 1972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초창기처럼 학교에 쥐꼬리를 가져가는 일은 사라졌으나 정부에서는 1년에 2번 연중 행사로 대대적인 쥐잡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비로소 범국민적인 쥐잡기 운동은 자취를 감추게 됐죠. 지금은 개나 고양이보다 쥐를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했던 쥐불놀이도 이제 기억 저편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도시화와 쥐잡기 기술의 발달은 물론 전 국민적인 운동을 통해 쥐를 잡으려 했던 그 시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 한국에서는 쥐가 사라지거나 멸종된 것은 아닙니다만 뉴욕처럼 쥐 박멸 담당 공무원을 임용한다든가 또는 쥐가 득실거리는 끔찍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쥐잡기 운동에 동참하셨던 구독자분들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